저는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의 구강지입니다. 이번 연구는 담백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식사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신장기능이 나빠질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슈가 올라가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고단백 식사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단백 식사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신장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단백 식사의 영향에 대해서 판단한 여러 논문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였는데요. 고단백 식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여러 연구들 중에 비교적 10년 정도의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한 관찰 연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5년 이상의 기간을 추적 관찰한 10개 이상의 관찰 연구를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환자들의 식단 분석을 통해서 단백 섭취 정도를 판단을 했고요. 그런 환자들의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라든가 추적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지 또 투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환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고단백 식사가 특별하게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물론 있었지만 80% 이상의 연구에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그룹에 있어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단백 식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고 또 당 관리에도 일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때 결국 장기의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파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특히 콩팥 기능이 나쁠 수 있는 환자분들,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혹은 신장의 한쪽이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고단백 식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특성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콩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진 환자분일수록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70대 환자 이상에서 콩팥 기능 50%가 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저희 나라 환자 비율로도 5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고령에서는 또 단백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단백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중요한데 그 양이 적당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찰 연구라고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경과를 보게 되거든요. 젊은 층일수록 이제 고단백식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원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또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신장 기능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장 기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든가 혹은 나이에 따라서 단백량을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극도로 이제 식단을 제한을 한다든가 한 종류의 음식만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의 문제점을 저희가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요. 신장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주시지만 저희가 위험이 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더불어서 고단백 식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염분 섭취가 많다든가 이런 동반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식사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